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무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일. 방송에서 무당이나 신내림이 나올 때면 저것이 환각 상태인지, 정말 빙의 상태인지, 혹은 사기인지 아리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증인이 존재하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50년 전 당시 동네에 A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특별한 구석이 없는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을 넘긴 시각에 방에서 잠을 자던 A는 갑자기 일어나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랐던 A의 부모님이 깨어나서 A를 쫓아갔는데 어찌나 빨리 달려가는지 간신히 뒷모습만 따라갈 뿐이었고 전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A가 달려가는 방향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고개 위 공동묘지였지요. 걸어 올라가기에도 꽤 가파른 그 길을 맨발로 달려서 올라갔던 A가 어느 순간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A의 부모님은 달빛에 의지해 공동묘지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셨고 소란에 놀랐던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쫓아오셨습니다. 그리고 A를 발견했을 때는 후미진 곳에 위치한 어느 무덤 앞에 손으로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A의 부모님이 달려들어서 막으려는 순간 파헤친 땅에서 한 쌍의 방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록달록한 색실이 달린 방울이었고 방울을 꺼낸 A는 만족한 얼굴로 방울을 손에 쥐고서는 바로 기절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A는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A가 파헤친 그 무덤은 연고도 없고 이젠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 무당의 무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의 귀신이 데려갔다고도 하고 신이 불렀다고도 합니다만 A는 무당이 되었고 상당히 영험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A가 신내림을 받은 몇 달 뒤에 어떤 여자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는 A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마주한 순간 A 역시 살기 어린 눈으로 상대방을 마주 보았지요. 당시 곁에 있던 A의 가족은 그 여자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하였고 점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흉흉한 분위기에 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로 노려보다가 A를 찾아온 여자가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기절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다가가려는데 A가 쓰러진 여자의 허리춤을 뒤시더니 달갛고 파란 천으로 만들어진 주머니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매우 오래된 엽전이었고 A는 아무렇지 않게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에 찼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을 때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여자의 집은 꽤 먼 곳에 있었고 자신이 왜 여기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여자 역시 같은 무덤에서 그 엽전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 명의 무당이 남긴 두 가지 물건을 두 사람이 차지하고 남은 하나를 차지해서 온전한 한 쌍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별 표정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엽전까지 얻은 A는 그 후에 더 영험해지게 됩니다. A는 아직도 태백산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수시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영험한 무당으로 꽤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동네에 사시던 어른들 중에 이 사건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특히 당시에 횃불을 들고서 공동묘지까지 달려갔다는 몇몇 어른들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싹하다고 말하시지요. 두 번째 이야기. 복수심에 친구를 죽였던 사건. 훈련 중 부상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육군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끌시끌한 분위기였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군인이 육군병원에 후송을 왔는데 몇 달 뒤 친구가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인원 체크를 하는데 그의 사병이 보이지 않았지요. 부대를 다 뒤져보니 매점 뒷 부근에서 안면부를 다 도려내고 손가락 지문을 전부 잘라내었던 수십 차례 난도질을 당한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헌병대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사병이 살해당하던 날 이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면회를 끝내고 나가는 어떤 군인의 손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좀 보자고 했답니다. 근데 칼에 심하게 베인 상처가 있었기에 치료실로 보냈고 몇 반을 꼬매어 치료받게 한 다음 보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신상을 파악해보니
살해당한 군인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의 부대로 헌병을 보내어서 조사를 하게 되니 진짜로 그 군인이 살해범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죽인 이유는 평소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심지어 대학교 시험마저도 그 친구 때문에 볼 수 없었고 그래서 항상 복수를 꿈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요네 친구로부터 병원 후속 이야기를 들은 순간 복수를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죽일 목적으로 칼을 준비하고 면회소 매점으로 불러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밖으로 나가서 준비했던 흉기로 찌르고 난도질한 다음에 얼굴 껍질을 다 벗겨내고 복수를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베인 것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친구를 밀쳐내다가 실수로 베었습니다. 손이 베이지 않았고 조병이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집값이 싸다면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10년 전에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서 점점 작은 집으로 이사를 다니던 시절입니다. 결국 남은 돈을 전부 털어서 어머니만큼은 편히 모시려는 마음으로 작고 오래되었지만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은 지 20년도 훌쩍 넘어가는 오래된 아파트였지요. 어찌되었건 못난 자식으로서 어머니께 죄송스러웠습니다. 자력으로 일어섰지만 내리막 타는 것은 한순간이었지요. 사업이라는 끈을 놓고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대구에 직장을 잡게 됩니다. 이사를 하던 날에 예전 주인이 남기고 간 몇 가지 물건들을 치우고 도배도 다시 하고 새롭게 꾸미니 칙칙한 건물과는 달리 산뜻해 보였습니다. 실내 구조가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있었는데 욕실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욕실 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욕실은 벽, 천장 모두가 캡슐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풍기도 창문도 없는 독특한 구조였지만 옛날 건물이라 그런가 보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저는 대구로 내려가게 되었고 2주 후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갔지만 어머니께서 어디 아픈 것처럼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디 편찮으시냐며 물어도 아프신 곳은 없다 하시는데 저희 집에는 강아지 5마리를 키우고 있었고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애견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사하고 제가 대구로 내려간 그날 밤부터 강아지들이 이유 없이 짖기 시작했답니다. 어머니께서 한참을 주무시고 계시면 개들이 짖는 통에 자주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방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짖기를 3-40분 정도. 그것도 매일 반복적으로 그 시간만 되면 짖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웃 주민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했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1-2시 정도 되면 그 일이 반복되니 어머니께서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사람을 정말 잘 따르는 애들이고 순한 애들이었지만 어째서 그 시간만 되면 개들이 짖는지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 댁에 돌아온 그날 밤에 한참을 자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순간 또 개들이 짖나? 라는 생각에 눈을 떴지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욕실에서 무슨 소리를 못 들었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소리 못 들었다며 열린 방문 사이로 시선이 갔는데 개들 눈이 파랗게 불이 켜져서 욕실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욕실 문을 열고 확인을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소리였냐고 여쭤보니 욕실 쪽에서 천장을 부수는 듯 꽝꽝꽝 하면서 3번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개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왠지 찜찜한 기분은 저버릴 수 없었으나 피곤해서 그런지 금방 잠이 들게 됩니다. 다음 날에 어머니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게 되었고 장을 보고 집으로 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와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들이 욕실에서 온갖 난동을 피운 것입니다. 욕실에서 얼마나 날뛰었던지 욕실에 있었던 물건들은 죄다 넘어지고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새끼 때부터 지금까지 키우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참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개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이어서 꽝꽝꽝 하는 어제 어머니가 들었던 소리가 났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인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합니다. 방문을 열고 불 꺼진 거실로 나가니 개들이 거실에서 욕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주무시다 방에서 나오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도 그 소리 들었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욕실 불을 켜고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셨고 그날은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선잠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해서 찜찜했지만 회사 때문에 다시 대구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아마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내려온 뒤로 저녁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드렸으나 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는 탓에 주말에 내려가 어머니와 그 소리에 대해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낮인데도 꽝꽝꽝하고 욕실에서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개들은 요란하게 지저대고 패닉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지만 아파트를 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욕실이 오래되어서 그런가 싶어 잘 아는 선배에게 욕실 수리를 부탁합니다. 캡슐을 뜯어내어 방으로 만들고 베란다를 욕실로 개조했습니다. 욕실이었던 방은 애견들 방이자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후 그래도 집에 혼자 계신 게 무서우신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어울리셨지요. 그러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던 앞동의 아주머니에게 이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사 전에 노부부가 살았답니다. 금실 좋은 노부부였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홀로 사셨답니다. 그런데 49제를 지낸 후부터 집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고 할머니 혼자 계실 때는 욕실뿐만 아니라 방, 거실, 천장에서도 그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에 신경 쇠약에 병까지 얻어 결국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가셨고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이 집이 나와서 제가 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사하는 날 장판을 교체하려고 안방에 장판을 들어 올릴 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왔었지요. 얼룩지고 빛바랜 한 장의 할아버지 사진이었지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버렸었는데 다행인 것은 욕실 공사한 후로는 그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